여러분,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습니다. LH 그거 저소득층만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벌이 기준 월소득 1,2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임신하셨거나 신생아가 있으면 1,634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그거 한도가 작아서 서울집은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최대 1억 9,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집 자체는 6억짜리도 계약 가능해요. 그거 정해진 집이라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지역에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오늘은 신청부터 입주까지 제가 직접 겪은 현실적인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라면, 신생아가 있다면, 6살 이하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1유형으로 신청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 1억 9천만 원이에요. LH 지원금 1억 3,775만 원, 자부담 보증금 5,225만 원, 월세 25만 원이에요. 만약 일반 전세 대출을 받았더라면 1억 3,775만 원에 금리 4%면 이자가 월 46만 원 정도 나왔을 텐데 LH 덕분에 절반 아껴서 월 25만 원만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뒤늦게 한 사실인데 만약 이 유형으로 지원했으면 LH 지원금 1억 5,200만 원, 내 보증금 3,800만 원, 월세 27만 8천 원으로 월세는 조금 늘지만 보증금 부담이 훨씬 줄었을 거예요. 1형, 2형 둘 다 해당되신다면 잘 비교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추천드려요. 자산 기준은요. 2인 부부 기준으로 1유형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2유형이면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별도 기준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더 완화돼요. LH 전세 임대가 뭐냐? 전세는 목돈이라 부담되고, 전세 사기도 걱정되고, 월세는 다달이 비용도 나가고, 전세 대출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집 구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죠? LH 전세 임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저는 LH에게 5월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LH가 중간에 들어와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제 경우에는 신청 후 약 2달 만에 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공고문에는 최소 10주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약 8에서 9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월 29일에 신청을 했고 11월 7일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버전으로 제출하라는 문자가 와서 당일에 제출했고 12월 11일에 소명 대상자 통보가 왔어요. 이때도 당일에 서류 제출했고 12월 29일에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월 10일까지 집을 구했고 1월 10일에 부동산하고 가계약을 했고 1월 13일에 법무법인의 권리분석 신청을 했고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법무법인에서 권리 분석하고 계약 일정 조율해서 1월 24일에 LH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뒤 4주 뒤에부터 잔금 및 입주가 가능해서 그 후에 이사하게 되었어요. 소명 대상자 통보 이야기를 드리면 남편이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전 회사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탈락이 됐었어요. 소명 대상자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주는데 저희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5년치를 제출했고 최종 선정이 됐어요. 소득이 애매한 특이 케이스라면 먼저 LH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건에 맞는 집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한 뒤 매물마다 LH 가능할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짜 한 100통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가능한 집은 10% 정도밖에 안 됐고 그것들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아파트만 봤어야 했어요.
아파트는 위반 건축물 위험도 없고 권리 분석 통과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집값 대비 전세금이나 근저당이 높아서 권리 분석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 보러 가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으면 권리 분석 통과 가능한지 확인하고 나서 발품 파시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공시가격에 126% 금액 안에 기존 대출 전세금이 다 들어와야 통과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전셋집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 6,900만 원짜리였고 126%를 곱하면 3억 3,894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채는 근저당 1억 2,330만 원에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었어요. 부채를 합치면 총 3억 1,330만 원으로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중개사분이 임대인에게 감액 등기를 하거나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했고 임대인이 감액 등기를 해주셔서 수월하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권리분석 담당자 법무법인에 문의했을 때 공시가격의 기준이지만 차선으로 KB시세도 적용 가능하다고 일단 권리분석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공시가격 126%보다 KB시세가 더 높긴 해서 유리하긴 할 거예요. 서울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봤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거의 폐허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분위기가 진짜 무서웠어요. 어느 지역에는 경사가 50도 정도 되어 보이는 언덕 위 아파트도 가봤어요. 내부는 리모델링해서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LH라서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일반 전세 계약보다 집주인 쪽에서 준비할 서류가 꽤 있거든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제출해야 해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집을 보기 전에 집주인분이 LH 계약 동의하시나요? 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LH에서는 공식적으로 가계약을 권장하지 않아요. 승인 전 계약은 문제가 생겨도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권리 분석에서 탈락하면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LH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해야 해요. 집을 보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가 끝도 없이 예산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벤츠 사고 온다는 말처럼요. 저희는 매매하기 전까지는 돈이 묶이는 게 싫어서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하기로 했어요. 강제 미니멀 라이프가 됐지만 발품판 덕분에 2억 한도 내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고 지금은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62만 7천 원이었는데 LH에서 47만 8,500원을 지원해줘서 실제로는 14만 8,500원만 부담했어요. 기존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LH 관련 기금 지원을 받는 게 있다면 중복은 안 되니까 당일 오전까지 모두 상환해야 해요. 저희는 남편 기존 전셋집에 LH 대출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냅두고 합치려고 했던 건데 상환을 해야 한다는 걸 한 달 전에 알게 돼서 간신히 진행하느냐고 꽤 아찔했어요. 저희도 뭐 되겠어? 하고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절박한 심정으로 혹시 몰라서 다 넣어봤는데 된 거예요.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아는 사람만, 해보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편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